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생태계 유해성 평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하고 생태계 유해성 평가와 환경 유해성 평가 이 지금 있는 자료에서 마치고 여러분에게 새로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오늘은 그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들은 다른 자료에 또 있으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그 다음은 또 오늘 할 것은 필수 영양소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생태계와 건강인데 건강 쪽에 생태계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같고 건강 쪽에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는 우리와 그 필수적으로 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건강 필수 요소는 어떤 게 있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질, 물 이렇게 이 정도 있다 한다면은 우리 이번 교과 과정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세 가지에 관해서만 자료를 올려놨어요. 이 자료 끝나고 그 다음 자료에 오늘 수업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자료는 지난주에 강의 자료에 모두 올려놓았으니까 강의 자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 필수 영양소 다음에 그 환경에 위협을 주는 리스크에 관해서 또 자료를 하나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유해성 평가에 관한 자료만을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5월달이 3주가 남았는데 그 세 가지 올려놓은 자료로 그 1학기 강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필요한 보충 자료가 있으면 또 다시 올릴 것이고 학생들 요구사항에 시험이 언제이냐 그런 내용들을 공지사항에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아직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공식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에 의하면 5월 그 남은 3주는 그 비대면 수업으로 마치고 6월 초부터 6월 한 둘째 주 정도, 6월 첫째 주, 둘째 주 두 번 정도 지금까지 했던 수업에 대한 요약 정리랄까 시험 대비에 관한 그 특강이랄까 2주 정도 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 두 번에 걸친 그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5월 말 전에 6월 초 전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지사항에 공식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비대면 수업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5월 말까지는 그 동영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다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참고 우리 동영상 자료 관심 있게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생태계 유해성 평가에서는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의 개념이라는 것은 외래 생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태계 유해성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함. 내가 세 번째 자료에 유해성 평가라는 것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유해성 평가에는 생태계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인체에 관한 내용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생태계 유해성 평가예요. 그리고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라는 것은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먼저 그 제목을 알고 또 나중에 생태계와 또 인간과 그 평가에 대한 개념을 서로 혼돈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일단 평가 기관은 국립생태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 태안에 국립생태원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가는 게 그다지 쉽진 않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지난번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꼭 한번 가볼 예정인데 엄청 우리나라 생태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태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숙박시설도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박 2일도 가능하고 아무튼 기회를 내서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생물의 생태계 유해성 평가단이 국립생태원 안에 조직 기구에 들어가 있고요. 적용 범위는 외래 동식물 목록, 그리고 국내 정착 외래 생물, 연구기관 조사 외래 생물, 이런 적용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생물종의 특성과 분포 확산, 그리고 생태계 영향, 그리고 특이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가 등급인데요. 1등급, 유해성이 매우 높은, 향후 우려가 있다. 근데 관리는 조치하거나 퇴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관리 기준이다. 그리고 2등급은 유해성은 보통이다. 그리고 부정적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찰로 기준을 관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생태계에 유해 우려가 없으므로 관리 기준에는 그냥 줄을 쳐놨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항은 생태계 유해성 평가 등급은 유해성이 높은 경우가 1등급, 보통 2등급, 낮은 경우 3등급, 관리 기준, 조치 퇴치, 지속적 관찰, 특별한 사항 없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계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 유해 대상 생물이 이번에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유해 인자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자원 손실 등에 미치는 생태계에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목적은 유해성을 관리하고 대한 사업의 평가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경제, 기술적인 자각,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과정은 유해성을 확인한다.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확인하고 발암성, 비발암성, 독성인자 확인, 그리고 생태학적 영향을 예측을 하는데 치사율일까, 성장 장애일까, 유해 영향 발생 확률,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생태계 유해성 평가에는 5월 마지막 주에 강의할 생태계 평가에 또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 유해성 확인한다, 그리고 영향 예측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출 분석을 평가한다, 익스포저 어널리시스, 그리고 어세스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노출 분석은 노출 빈도, 얼만큼 자주 노출이 되는가, 그리고 규모는 어떤가, 시간 정도는 어떤가, 그리고 노출 경로도 평가를 해요. 근데 노출 경로가 대기일지, 물일지, 토양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해성을 결정을 하는데 영향 예측, 평가 정보를 종합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환경 유해성 평가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는가? 대기, 수질, 오염물질 각종 환경 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환경 권고치, 환경 권고라면 이게 환경 기준은 정부에서 설정한 기준이고요. 환경 권고라는 것은 환경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권고,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이하일 경우 어떻게 행동 수칙이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행동 요령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환경 권고치를 설정하는 거에 응용한다. 그리고 인체 유해성 감소 계획을 수립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 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음용수, 우리 먹는 물에 대한 오염 허용한다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로 본다면은 유해성을 확인을 하는데
생태학적 영향을 예측한다. 그리고 노출 분석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해성을 결정한 다음에 유해도를 관리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건강 유해성 평가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건강 유해성 평가. 어떤 독성 물질이나 위험 사항에 노출되어 나타내는 개인 혹은 집단 건강에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목적은 대안적인 사업의 평가를 위한 유해성의 효과적인 관리다. 총 유해성의 최소화를 위한 경제 기술적인 대처이다. 최소 노력으로 최대 유해성 저감 환경관리 원칙을 이행한다. 그리고 미국 학술원의 유해성 평가의 4단계는 위험성을 확인한다. 위험을 치료하는 고의 영향, 악영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급성, 독성을 평가한다. LD50이라고 나왔는데요. LD50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 집단의 그 치사량이 50%를 넘을 경우에 그 독성을 평가하는 치사량의 50% 이상 LD50이라고 하는데 급성, 독성 평가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전 페이지에 내가 환경 기준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환경 지표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환경 권고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그리고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먹는 물 그 기준에는 BOD 몇 ppm, COD 몇 ppm 그런 기준이 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먹는 물 그리고 또 환경 기준에 대기 오염 기준도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나물, 질소사나물 이런 거에 대한 환경 기준 그리고 또 환경 지표라는 말이 있는데 환경 지표라는 것은 환경 기준과는 달리 우리가 그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만약에 어떠한 그 식물에 반점이 생겼다든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그런데 그 식물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환경 지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환경 기준으로 숫자로만 적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물의 상태랄까 또 동물 예를 들면 물고기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환경 지표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많은 부분을 환경 지표로 우리가 대처하려는 그러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LD50이 나와서 하나 얘기를 하는데 급성, 독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생태 독성 물질 평가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생태 독성 물질 평가라는 것은 대상 수용체 생물을 우리가 물에서 자라고 있는 물벼룩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정한 수질을 채취해서 물벼룩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몇 % 정도 죽는가 그 치사량을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지표를 설정해서 치사량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래서 치사량을 톡식 유닛이라고 TU라고 하는데 생태 독성 지수예요. 그런데 이런 지수를 제정을 해서 100% 정도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이라 한다면은 50% 사망했을 때는 0.25. 그래서 톡식 유니트 TU를 환경 지표로 하여 위해성을 평가하는. 아무튼 생태 독성 관리 제도에서는 물벼룩을 우리가 환경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용량 반응 평가를 실시해요. 그리고 여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해물질의 노출 용량과 독성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그래서 발암성 물질, 비발암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해물질 노출 역량과 독성 반응 상관관계, 이게 예를 들면은 TU, 톡식 유니트 생태 독성 관리 제도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출 평가는 인체에 노출된, 익스포저된 유해물질의 양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해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건강 영양 평가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들고 왔는데요. HIA, Health Impact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해성 평가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기보다 지금 환경부에서 실제로 제정하고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건강영양평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건강영양평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영양평가에 관해서는 실제로 그 환경영양평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그 건강영양평가에 대해서 그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환경영양평가 절차에서 위생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 관련 그 기업들이랄까, 아니면은 공기업에서도 면접 시험에서도 한 번쯤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환경영양평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영양평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영양평가는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를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영향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환경영양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환경영양평가학과가 따로 있을 만큼 지금 그 환경영양평가는 대형 국가정책 사업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그 개발 사업 이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영양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환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설계업에서 환경영양평가라는 그런 그 조직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설계 분야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환경영양평가에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보건, 그리고 또 소음, 진동 이런 분야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내가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 환경영양평가 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 대형 국책 사업 보면은 건강영양평가를 다루는 그러한 평가 대상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폐기물 시설 설치 분야,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해야 우리가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환경영양평가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그랬죠. 대규모. 그래서 산업, 에너지, 폐기물. 건강영양평가에서는 세 가지 분야만을 다루고 있지만, 건강영양평가에서는 17개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및 공항, 항만, 철도, 그리고 골프장, 또 기타 그 국가정책 사업 중에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는 이 환경영양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규모가 달라요. 그 도로 설계, 도로 시공 사업이라 하면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도로 건설할 때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도로의 경우는 신설 4km 그리고 확장 10km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그런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강영양평가 대상에는 산업단지, 에너지활, 폐기물 처리만 건강영양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17개 분야 사업이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그 사업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분야 말고도 더 많이 그 분야, 평가 대상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할 경우에 그 환경영양평가업에서, 근데 환경영양평가는 국토교통부를 먼저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서 그 택지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렇게 임의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도로 신설 4km 확장 10km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위생 및 공중보건 분야는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수질 분야, 대기 분야, 그 소음 진동 분야, 그 생활환경 분야, 위생, 공중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일단 건강영향 평가는 왜 필요한가? 4P라는 것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정책, policy, 계획, 플랜,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렇게 4P라고 하는데요. 국내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 4P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를 파악하는 도구다. 그리고 시행 근거는 환경보건법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앞페이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또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지 않고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그리고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유해인자로 질환이 급증한다. 사전 예방적 환경 보전 정책의 변화, 환경 유해인자 사전 평가를 통해 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여기 사전 예방적 그 환경 보전 정책이라고 했죠. 사전 예방. 이 원칙은 그 우리나라 환경법에서 정한 그 원칙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염자 부담 원칙, 협력, 공동, 협동의 원칙,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사전 예방에 대한 그런 원칙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사실 사전 예방적인 그런 환경 그 정책 수단의 하나인데 사전 예방이라면 뭐죠?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철도 낼 때 환경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서 환경 영향 평가를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저감시킬지 대책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 예방적인 수단,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사전 예방적인 그러한 그 수단이라면은 건강 영향 평가는 환경 영향 평가에 포함되는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3가지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사전 예방적인 환경 보존의 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사전 평가를 통해 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개념에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4P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일 위에 policy, 그리고 플랜,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영향과 방법을 건강 영향 평가로서 표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건강 영향 평가는 어떻게 절차를 수행하는가? 처음에 사업을 분석해요. 그리고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크리닝 지난번 우리 방사선과 환경 시간에 그 폐수 처리할 때 스크리닝이라는 얘기 물리학적 처리에서 수질을 처리할 때 커다란 협작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 여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처럼 건강 영향 평가 역시 그 건강 영향 평가를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번에 또 우리 저런 거 했었죠. 그 시나리오 작성법, 환경 대안을 설정할 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액션, 노 액션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건강 영향 평가도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크리닝을 통해서. 그리고 스코핑이라는 것은 평가 범위나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스코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집중과 선택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코핑 어느 정도 범위로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방법 등을 미리 검토를 하여 스크리닝에서 이미 수행 여부를 결정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평가 항목과 범위를 미리 어느 정도 집중해서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스크리닝 이후에 스코핑, 집중과 선택, 그리고
평가에는 정상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 부정적인 영향은 최대화. 이것은 건강 영양 평가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발암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그 건강 영양 평가의 가장 큰 문제일 핵심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저감 대책의 방법은 회피할 것이다. 어보이던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것인가. 만약에 그 보호 지역이 있다. 아니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서식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서식지를 피해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회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 미니멀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조정한다, 그리고 감소한다, 보상한다, 이런 방법으로 저감 대책. 이 회피, 최소화, 조정, 감소, 보상은 저감 대책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모니터링 계획은 건강영양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수정 보완 저각성을 향상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건강영양평가인 만큼 최근에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영양평가 원칙에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한 가지 최근에는 그 취약계층, 그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은 뭐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한다, 그리고 뭐 또 긍정적인 그 영향을 최대한다, 이런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 민감, 그리고 사회 배려, 사회 약자 계층을 그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원칙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그 중요한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영양평가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영양을 예측하고, 예측 범위인데, 여기서는 조사 항목은 인구 및 인구 집단을 분석한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아까 얘기했던 환경 취약계층의 분포 현황을 평가한다. 그리고 조사 범위는 평가 대상, 그리고 예측 항목은 대기질, 수질, 그리고 대기질에는 황, 낮, 황, 질소, 그리고 PM10, 그리고 수질 항목에는 중급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